원장님, 요즘 학생들이나 직장인분들 중에 집중이 너무 안 돼요.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짓해요. 이런 고민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뇌의 구조요?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의 뇌는 마치 로켓 엔진을 단 요트 같아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방향타가 약해서 금세 한쪽으로 쏠리거나 중심을 잃기 쉽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처음엔 누구보다 몰입도가 높지만 조금만 흐름이 바뀌면 집중이 한순간에 끊겨버립니다. 결국 왜 나는 꾸준히 못하지? 하며 자책하게 되지만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공부 방식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트랙형 공부법이에요. 한 레일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ADHD형 뇌는 이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트랙형이 아니라 탐험형 뇌예요. 새로운 자극, 즉각적인 성취, 변화가 있어야 집중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꾸준히 버티는 공부법이 아니라 흥미와 보상이 설계된 공부법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오늘은 단순한 공부 요령이 아니라 ADHD 뇌의 원리를 이용해서 집중을 유지하고 기억을 오래 남기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실전 공부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탐험형 뇌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사실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중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즉, 집중의 양은 충분한데 유지력이 짧은 거죠. ADHD형 뇌는 뭔가에 몰입할 때 일반인보다 도파민 분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깐은 불타오르는데 금세 시들해지고 다른 자극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흥미가 있을 때는 누구보다 몰입하지만 조금만 지루해지면 바로 다른 걸 찾아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탐험형 집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자극을 향해 계속 움직이는 뇌예요. 그런데 공부는 보통 반복과 인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탐험형 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ADHD형 뇌는 공부를 잘 하기 어려운 구조인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분들은 시작력과 몰입력은 일반인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억지로 농사 짓듯 꾸준히 만드는 게 아니라 탐험하듯 다양하게 집중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과목만 계속하는 것보다 과목을 바꾸거나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30분은 필기, 다음 30분은 문제풀이, 그 다음엔 시각 자료나 영상으로 복습하는 시기죠. 즉 집중이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을 다시 형태로 이어주는 게 포인트군요. 정확해요. ADHD형 뇌는 마치 하나의 강으로 오래 흐르지 않고 여러 갈래로 퍼지는 강물 같아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끊지 않고 연결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공부를 할 때 지속력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전환력을 설계하는 게 ADHD형 공부법의 시작입니다. ADHD가 있는 분들은 기억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건망증이 심한 거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ADHD형 뇌의 핵심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작업 기억이에요.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잠깐 정보를 붙잡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을 말하죠. 예를 들어 잠깐 냉장고에서 물 꺼내고 불 끄고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물을 꺼내고 나면 불 끄는 것을 까먹는 시기예요. 즉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빨리 증발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임시 메모장 게 있는데 그게 금방 지워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ADHD형 공부법의 첫 번째 핵심은 머릿속 화이트보드를 믿지 말고 밖으로 꺼내라 예요.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메모, 투두리스트 앱을 습관화하세요. 기억하려고 애쓰지 말고 떠오르는 즉시 기록합니다. 스마트폰 메모, 노션, 구글 캘린더 다 괜찮아요. 두 번째, 포스트잇 시각화 습관. 책상 옆, 현관문, 모니터 위에 붙여두세요. 시각 자극은 ADHD 뇌에게 가장 강력한 리마인드예요. 세 번째, 아이패드, 노트 앱 활용법. 요즘은 필기하면서 녹음이 가능한 앱이 많아요. 예를 들어 노터빌리티, 굿노츠, 클로바노트 같은 것들. 내가 필기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녹음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되기도 하니까 복습할 때 정말 효율적이에요. 결국 외부 보조 기억 장치를 잘 써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ADHD형 뇌는 머릿속 기억 공간이 좁은 대신 즉각적인 반응 속도와 아이디어 생성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 하지 말고 기억은 밖으로 빼고 생각은 머릿속에 남기자, 이렇게 분리해야 효율이 생깁니다. ADHD가 있는 분들은 공부할 때 금세 산만해지고 주변에 조금만 소음이 나도 깨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특성인가요? 맞습니다. ADHD형 뇌는 외부 자극의 필터가 약한 구조예요. 즉, 주변의 모든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책상 위 펜 굴러가는 소리, 핸드폰 알림, 벽에 붙은 메모 하나까지도 전부 입력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해야 할 하나를 붙잡기 어렵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핵심은 자극 다이어트예요.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량을 줄이는 거죠. 1. 책상 위 3가지 원칙. 눈앞에는 공부할 것 1개만 두세요. 시야에서 기타 물건은 전부 치우기. 색감이 많은 물건도 피하세요. 2. 시야 차단 환경 만들기. 독서실 칸막이나 노트북 거치대를 활용하면 좋아요. 주변 시각 자극이 줄면 뇌의 선택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3. 소리 차단. 조용한 공간이 최선이지만 완전 무음이 불편하다면 화이트 노이즈나 잔잔한 리듬의 음악을 틀어두세요. 규칙적인 음향은 오히려 ADHD형 뇌의 리듬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러면 집중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결과라고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ADHD형 뇌는 환경 의존형 집중력이에요. 즉,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보다 몰입하지만 자극이 많은 공간에서는 쉽게 분산돼요. 그래서 의지를 다지기보다 의지가 필요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핸드폰은 아예 다른 방에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뇌의 에너지를 통제에 쓰지 말고 집중에만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원장님, ADHD를 가진 분들은 흥미가 있을 때는 정말 몰입하는데 조금이라도 지루해지면 바로 손을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단순한 의지력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맞아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ADHD형 뇌는 보통 사람보다 도파민이 천천히 오르고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자극이 없으면 이건 의미 없어 하고 뇌가 금방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나 시험 준비처럼 성과가 나중에 오는 일에는 더 약한 거군요. 그렇죠. 공부는 장기 보상형 활동이잖아요. 하지만 ADHD형 뇌는 단기 보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상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50분 공부하면 10분 유튜브 보기, 한 챕터 끝내면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시기, 하루 목표 달성 시 웹툰 한화 보기, 이런 식으로 뇌가 보상 예고를 받으면 이걸 하면 곧 즐거움이 오겠구나 라고 학습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ADHD형 뇌에는 정말 잘 맞는 방식입니다. 그게 공부 지속력으로 연결돼요. 즉 공부를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통해 뇌를 설득한다는 개념이네요. 정확해요. ADHD형 공부법의 핵심은 뇌를 설득하는 공부예요. ADHD형 분들은 시작은 잘하지만 지속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의지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려요. 간단히 말하면 나 대신 알아서 움직여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공부 시간 알람을 미리 예약해두기, 스터디 카페처럼 정해진 시간, 공간에 가서 공부하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공부 인증 공유하기,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입니다. 즉, 내가 결심하지 않아도 환경이 나를 자동으로 이끌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ADHD형 뇌는 즉흥성이 강해서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이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루의 일정이나 공부 계획은 감정이 개입하기 전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엔 무조건 독서실 간다. 점심 먹고 1시간은 복습만 한다. 저녁 8시엔 내일 계획만 세운다. 이렇게 시간표를 미리 정해두면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결국 ADHD 공부법의 마지막 단계는 의지보다 루틴이 앞서도록 설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의지는 잠깐의 불꽃이고 루틴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구조예요. ADHD형 공부의 본질은 자기 뇌와 협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중을 잘하기 위해 환경과 전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더 이상 스스로를 비교하거나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네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일상이든 ADHD형 뇌는 약점이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세팅해야 하는 독특한 성능의 뇌예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 집중이 안 되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안 맞는 방법을 바꾸게 되실 겁니다.